그 야단 불성할 때 삼국이라고 사성제를 그때 설명하시면서 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에 대해서 사성제 그걸 이야기하는 그냥 고만 그때 고가 야단법석 그거였죠. 예, 그 삼국인에 대한 사성제의 고하고를 설명하면서 부장님은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뭐 이래 이 괴로움 이런 게 보면은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 또 설명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안정이라든지 이런 만족이라는 착각이다 이래 얘기했다. 해소되어가는 과정이다 했는데 안정 이런 게 착각이다. 해소되어가는 과정은 안정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해소되는 과정은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해소된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해소만 돼가는 게 그런데 안정이라는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정은 없다고 그랬죠. 즉 해소된 상태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다음에 보면 잘 해소된다. 자, 해소된다는 것은 그런 현상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제 가령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열반이라는 것은 이게 없어지는 거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이라는 것은 이것이 해탈이 돼가지고 어떤 뭐 불승만의 어떤 그런 어떤 상태로서 남아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반은 아예 이 뭔가 마귀라는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가 되면 없어지는 거지 완전한 상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현상으로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불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고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럼 그것이 해소가 되면 어때요? 자, 우리가 이 자각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굳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함이 없는 돌아가는 경험 상태가 되면은 그게 이제 해소의 과정이죠. 해소되는 거죠. 그럼 중도의 상태, 우리 중도의 상태에서 깨달음이 난다고 했는데 그때 중도의 상태라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사실 상태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라는 것이 상태라는 것은 뭔가 계속된다, 계속 있는 것 같은 어떤 착각인데, 가령 그것까지도 그냥 작용이라고만 이야기하면은, 가령 이 자기 경험 상태가 마치 좀 계속 되는 것 같잖아. 이것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그럼 이게 아니라면 뭐란 말이야? 더 혼란에 빠질까 봐서 단지 그냥 이렇더라도 규정함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이게 방편이 우보고사의 방편이 규정함이 없으면은 규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바로 중이라 이러면 하고 현이라 이러면 해요. 공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 그 자체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이 경험은 공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인식되기에는 마치 이런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있는 것 같은 것을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 규정이 돼버려서 이것을 상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상이란 경험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착각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규정함이 없다면은 그냥 그러한 상태면은 규정함이 없다면은 착각이 없어 그냥 그러한 경험 상태로 되는 거예요. 즉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일 때 가령 이런 이 사실이나 이 실이나 공이라는 것이 자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규정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규정되지 않으면은 12연계에서 유를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유 상태, 유를 무수 상태로 보면은 그냥 중도 상태인데 유가 이게 이름이 있고 선풍기가 있다, 아픔이 있다 이렇게 다 그걸 규정 짓고 이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생유사 이렇게처럼 다 있다가 돼버려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봐요. 유라고 하는 것도 마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12연기에서 무명, 행식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유 뭐 생로사 뭐 이렇게 돼 있나?
예. 그런데 봐요. 이거는 전부 다 무명, 무지의 상태에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상태, 사실이 아닌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다 하는 거는 현상의 발생이 현상에 드러나는 현상을 그래요. 말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단지 현이면 되는데, 예. 진짜 있다라고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를 그러니까는 상까지 가버리면 현상 두 개가 같이 돼버리면 이름이 있고 거기에 내 나라는 것도 있고 다 나 있고. 그런데 12연기는 이미 상으로 된 걸 이야기해요. 상으로 된 거. 상으로 가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굳이 뭐 상으로 가지 않는 걸 이야기할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상으로 된 거예요. 즉 바로 그래서 무명, 무지라고 하는 것이 상으로 규정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래서 무명, 무지가 없으면 뭐예요? 바로 아무것도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유도 없고 생도 없고 없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명, 무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사실이 아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착각이 사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생과 노사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지가 없으면은 그러면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생도 없고 노사도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바로 12연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뭐 똑같은 이야기는 한데 봐요. 이 중도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중도 상태에서 깨달이 문다고 그랬는데 그건 상태라는 것은 없다. 네. 봐요.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바늘을 하나 꼭 찔렀을 때의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상태와 수많은 바늘들을 이렇게 뭉텅이로 만들어서 팍 이렇게 찍었을 때는 어차피 수많은 걸 턱 찍어도 사실은 하나하나의 실제 경험들은 바늘로 그냥 찔린 경험이죠. 바늘 뾰족해서 그런 경험이죠. 그런데 하나의 경험, 바늘 하나하나의 경험에는 사실은 이게 뭐예요? 바늘 하나의 경험에는 이렇게 무리도 없고, 어떤 이게 뭐 큰 뭐 같은 이런 느낌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찍으면은 마치 뭐죠? 뭐 큰 뭐에 맞은 것 같은, 뭐에 찔린 것 같은, 또는 이게 마치 어떤 큰 느낌이 경험되는 것 같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느낌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실제는 하나하나 바늘이 찔린 거잖아요. 상태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이 말씀을 그래, 하시는 거고, 그래. 말할 때 경험 상태라는 말 자체가 무슨 거예요? 경험이지. 경험 상태부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냥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왜냐면 그렇게 그냥 경험이라면 그냥 바늘에 빨려진 그런 찔린 하나하나의 실제의 어떤 찔린 경험이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은 도대체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경험된 것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험 상태가 돼야 되는가? 중도란 실제로 그런 경험 상태가 돼야 되는 건가? 그렇게 인식돼야 되는 건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려고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혜가 생기려면 시기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시기공부를 안 일하면 자연히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평온한 상태에서 깨달음이 온다. 그게 선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도란 상태의 핵심은 이 상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무주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주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상태란 말을 제가 안 그래도 또 다른 오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빼려고 하는데 빼버리면 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쓰는데 단지 그렇다고 해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그냥 인식에는 마치 상태 같아요. 그런데 그냥 상태 같은 것은 괜찮은데 이걸 뭐라고 규정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어긋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규정함이 없는 상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 그렇게 경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이 없게 돼요. 단지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면 실제로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의 경험 상태예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 바로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상태를 붙잡았네요. 그래, 상태라는 말을 붙잡은 거야.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자, 우리의 실제 경험, 우리가 대개 경험은 그러한데, 그 경험이 완전히 사실만 경험될 수는 없다. 실로서 경험될 수는 없다. 그렇게 경험되는 것 같이, 이게 그렇게 경험되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그런 뭔가 상태 같은 이런 경험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고정시켜서 뭐라고 규정해버리면은 그 상태가 실제가 돼버리면은 이러면 착각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규정함이 없는 상태의 경험, 이 경험이 바로 중대한 경험이다. 그래서 용수보살도 나가르시나도 뭐라고 그래요? 공이라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중이라는 경험으로 이야기하죠. 단지 가는 중이라는 경험을 규정한 상태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면 안 돼. 그럼 가가 돼버려요. 그럼 가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공의 경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이라는 경험 상태는 그렇게 예를 들면은 뭔가 어떤 현상, 이 상태 같은 것이 경험되지 않고 공만으로 경험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인식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이라고 하는, 공과 중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저는 이제 실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라는 말을 굳이 뺄까도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왜 중이나 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상태 같으니까 단지 규정이 없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무주상이다, 규정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그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의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해소라고 하는 것은 해소 과정은 있어도, 해소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도 해소된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반되는 과정은 있어도 열반이라는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고 하는 이게 진리라고 이름하는 거다. 만약 열반이라는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고가 진리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는 거야, 이거는. 없는 걸 표현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 없다는 표현. 그래요. 아니, 표현이 있을 수가 없지. 없는데 대한 무슨 표현이 있겠어. 그래서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고를 이야기하는 거지, 완전 또는 이 해소돼서 안정,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대로 완전하다 또는 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락아정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다. 관념적으로 온통 생각노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선정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착각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선정? 예, 선정이 뭐 자체도 상태를, 말 자체가 상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 상태. 예. 선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말은 착각 상태가 사실 상태라고 혼동이 돼서 그것에 대한 이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정은 바로 그런 착각 상태를 선정이라는 이름도 있고,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에 대해서 선정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또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가 다 쓰여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착각 상태가 아닌 선정을 그게 진짜 선정이라 해서 바른 선정이라고 그래요. 바른 삼매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근데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선정은 착각 선정이에요. 사실의 경험 상태가 아니라 착각 상태 이미지, 상에 빠진 사마타 상. 부처님 이전에는 사마타밖에 없었어요. 브라만 힌두교에는 사마타, 지금도 사마타 삼매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때의 삼매의 경험 상태는 착각 상태예요. 착각 상태. 즉 상에 빠진 상태예요. 상에 몰입된 상태예요. 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건 착각 상태라는 것이 도대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응? 착각 상태에서 물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다. 실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험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 맨날 착각 상태에서 산다면 산다는 의미가 뭐가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응? 착각 상태에 빠지려고 살아? 착각 상태에 빠지려고 수행을 해? 즉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수행을 해? 수행하는 것은 현실, 자유의, 대자유의 현실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경험상 되려고 하는 거지. 현실을 벗어나가지고 착각 상태에 들기 위해서 수행을 해? 이런 그거와 같잖아요. 어? 생각에 빠지면은, 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됐지. 그러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어? 그 꼴이죠. 즉, 현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이 알아지지 않도록 착각에 빠진,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 그래서 바로 이 경험되는 그대로의 자유를 이야기해서 바로 이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중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팔정도의 바른 삼매라고, 바른 선정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바른 선정은 뭐냐? 착각 상태가 아니라 사실의 경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의 경험 상태로서 착각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 이전의 선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의 경험 상태가 아니라 착각의 경험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착각의 경험 상태일 때 괴로움이 없고 고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이 알아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만 있는 거지, 안정되게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해소된 상태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런 상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정에 들면은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것 같은 착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선정이라 그랬어. 그래서 부처님이, 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 삶의 자유에 도대체 그게. 그래서 삼매를 말씀하실 때 바른 삼매라고 해서 사실의 경험 상태,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는 역시 뭔가 어떤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고요한 것 같은 실제 경험 상태는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써대 바른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이 수행의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참으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된 상태를 자꾸 이야기해요. 수행은 열반되면 이제 이 뭐예요? 생사로부터 벗어난 뭐 이런 거예요. 응? 생사로부터 벗어난 초월한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열반된 상태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시방에 뭐 어디 다 있다는 거죠. 시방에 다 부처님이 지금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열반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다라는 거예요. 응? 즉 열반된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응? 열반에 이르름은 있어도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는 없는 거예요. 자, 대사님도 말씀한
해소되어가는 과정 이런 말씀하신다니까. 예. 아니 해소라는 말 자체도 이렇게 개념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소라는 말 자체도. 이제 해소는 말은 왜 써요? 괴롭기 때문에. 즉, 괴로움으로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응? 근데 자꾸, 나는 좀 더 진전이 없어요. 안 돼요. 응?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한 번의 그 이해라도 자각이라도 그만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경험이다. 응? 그러니, 한마디로 예를 들면 착각이 자각만 되는 딱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착각에서 자각으로 딱 이제 변하는 과정 딱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소되어 간다는 과정이 착각 상태에서 이제 자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괴로움이 괴로움 착각의 상태였다. 그러면 그게 해소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의 그런 경험으로 다시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과정이다 또는 뭐, 해소 과정이 해소다라는 말을 안 쓰겠는데, 한 번의 경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어떤 경우는 없는데 또 어떤 불편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뭐 계속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만큼 자극되는 만큼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다. 자, 그러니 결국에는 그런 자각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일 뿐인 거지. 즉, 그렇게 해소되는 거지. 예? 이게 해소도 안 되고 계속 악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해소되는 과정,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 뿐이에요. 또 말하자면 이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게 이 말을 품고 있는 개념적으로 보면은 약간 그 상태를 마치 이제 1학년은 안정적인 상태를 된다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냥 자연의 이치는 사실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최근에 그 무지님의 댓글에 뭐라고 그랬죠? 뭣도 자연의 이치, 알아진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응? 생각이라는 것도 자연 현상이지. 생각이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라는 건 뭐예요?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치, 이걸 이치라고 그러는 거지.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이 현상,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현상 아니냐. 그러니까 무신님은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말들이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 아니냐. 자연의 이치가 진리 아니냐. 그러니까 이 생각 그대로도 진리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삼라만상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삼라만상이 진리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자연의 이치라고 해버린 거.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자연 현상이죠. 누군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러한 거니까 이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한 이런 말이죠. 자연 현상이 삼라만상이 자연 현상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근데 무지님은 이게 자연 현상이 이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러한 거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니냐? 그러니까 진리 아니냐? 이걸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순간 이걸 진리라고 대체돼 버리는 거고 이게 그냥 관념이 돼서 말 전체가 꼬이고 이상하게 된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그래요. 자연의 현상이죠. 자연 현상이죠. 자연 현상이. 자연 현상과 자연 이치는 다르죠.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이렇게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이것도 자연의 현상이라고 이게 그렇죠. 왜 자연 현상이에요? 사실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니까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 뿐이었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생각을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내가 칼을 찌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자연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무지님은 그런 개념의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말이 도대체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이게 안 나쁘다고 자연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자연 현상은 바로 홍수도 자연 현상이고 지진도 자연 현상이죠. 지진도 자연 현상이죠. 자,
살인도 자연현상이고, 도둑질도 자연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다? 이런 말은 아니죠. 착각으로 이래서 일어나는 거니까 착각이죠, 오히려. 네, 착각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이. 왜? 거기에 어떤 주체가 없는 그런 것이니까. 스스로 그러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니까 착각이죠. 내가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한다고 하는 상태니까 착각이죠. 착각이라는 자연현상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야 생각에 빠지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에 빠짐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건데 바로 이렇게 작용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치, 그것을 자연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상가 입장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볼 때 근데 자연의 이치가 아니면 어떻게 그게 또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가. 이치를 떼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건데 이치가 나의 자연 이치 거기서 알지를 못한다면은 항상 그런 데 대해서 괴로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거예요. 가해자라는 현상은 현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지에 의해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고 있는 것이지 실제 이치에서는 없다는 그런 거. 그렇습니다. 저 이치, 사실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건 전부 다 무지로 일한 사실 같다라고 하는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야간부 속에 이번 주 야간부 속에 그런 게 있는데 이 자체가 꿈속에서 꿈을 지금 헤아리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꿈속에서 꿈을 헤아리고 있다. 이 가해자, 피해자를 이렇게 판단 자체가 지금 꿈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걸 벗어나면, 생각이 벗어나면 그런 게 있는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근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생각이라는 작용이 되는데,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것은 문제일 뿐인 거죠. 생각이 벗어나면이란 말이 이상한 거예요. 꿈에서는 깨면은 벗어난다고 안 됩니까? 꿈에서는. 근데, 봐요. 그럼 꿈이라는 것이 항상 있을 때 벗어난다는 것이 있는 건데, 꿈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인데, 꿈이라는 것이 항상 있을 때 벗어나는 거지.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있을 때 벗어나는 거지. 생각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도대체 어디에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어디 있냐고요. 뭔가 참 민감합니다. 자, 문제는 그러니까 용어가 민감한 게 아니라 실제의 그 이해 상태가 어떠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가령 생각이라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 그런 줄 안다면 벗어난다는 말이 써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꿈이다라고 항상 하는 것 같으니까 벗어난다는 말이 있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있다라고 하니까 벗어난다는 말이 있고, 생각 밖에 생각이 없는 어떤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벗어난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거고, 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는 없다는 것이 이해된다면 벗어난다, 끊긴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에는 이해가 어떠한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말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의 경험이 어떠한가? 바로 그 경험으로 이해가 중요한 거고, 경험으로 이해가 되려면은 어떤 말로서의 이해 상태가 아니라 실제의 경험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실제의 경험 상태가 어떠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그 실제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또는 실제의 경험 상태가 어떠한구나, 이런 이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실제 경험을 통한 이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실제 경험으로 이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수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적인 이해라는 것은 끝없는 악순환일 뿐인 거예요.
어쨌든 오늘 타타님의 그런 지적도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인 이해는, 자, 그걸 또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역시 그 개념일 뿐이라면, 실제 경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역시 그냥 생각노름이 될 뿐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 그렇게 감이 잡혔을 테니 좋습니다. 좋습니다.